잠깐 기록을 그래서 퀀텀 챌린지 그 문제 해설 두 번째 오늘은 진웅님께서 해주시기로 했고요. 문제 주제가 쇼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쇼 알고리즘 관련해가지고 이론적인 배경과 그 문제를 풀기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힌트 같은 것들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엑서사이즈 2, 쇼 알고리즘을 맡게 된 김진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과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델프트 공대에 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쇼 알고리즘을 다뤄볼 건데요. 저는 이 이론에 대해서 다 알면은 문제 읽는 것 자체가 살짝 거부감이 드는 스타일이어서 일단 오늘의 저의 중점은 쇼 알고리즘의 좀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스텝 바이 스텝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저의 오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잘 사용하는 이제 퀀텀 베이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발표에 이제 꽂힌 쇼어 알고리즘을 앞에서 배운 퀀텀 베이스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잘 이해하시면은 결국에 두 번째 퀀텀 베이스 에스티메이션이나 세 번째 쇼어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첫 번째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매우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과연 일단 좀 클래시컬한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뭐 물리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항상 주파수 그런 얘기를 듣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간축에서에 있는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주파수 성분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제 프리에라는 분이 이제 프리의 변환이라는 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풀렸는데요. 이제 보통 이 주파수 분석은 이 프리의 변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많이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이제 보이는 두 식을 보시면은 이제 위의 식은 프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이 시간축에 있는 신호를 주파수 축으로 변환을 해주는 변환이고요.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이는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폼은 이 주파수 도메인에 있는 신호를 이제 시간 도메인에 있는 신호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 변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차근차근 해주면은 이제 원래 저희가 갖고 있던 신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의 꼴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 파란색 박스 안에 다 꼴이 있는데 이 꼴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적분 기호가 심지어 그냥 적분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적분이 푸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에 전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제 현대 컴퓨터가 이렇게 이산화된 값만 계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상적분은 계산을 못한다는 걸 고려해 보면은 이러한 푸리에 트랜스폼이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산화 시켜줄 이제 방법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 방법을 이 이산화된 푸리에 트랜스폼 즉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고 이제 주어지는 식처럼 이렇게 잘 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축에 있는 신호를 이제 주파수축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고 밑에 있는 인버스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 주파수축에 있는 신호를 이제 시간축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위에 있는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의 식인데요. 일단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각각의 신호에 이제 샘플링 된 값인 xn이 있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익스포넨셜이 있는데
이 익스포넨셜의 꼴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묶어서 이제 간단하게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있는 그러한 콘스턴트 팩터가 있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 k는 우리가 원하는 몇 번째 주파수 할 때 그 번째인 그 k 번째인 그 k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n은 이 합을 할 때 n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꼴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다룰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양자 컴퓨터에서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죠. 그래서 이 퀀텀 컴퓨터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다라는 거를 이 문제로 바꿔주기 위해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퀀텀 스테이트 X가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X는 그 베이시스 스테이트 J의 중첩 상태로 나타나져 있는데, 그 중첩 상태의 개수는 XJ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이 XJ의 시퀀스를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그 신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퀀텀 스테이트 X를 저희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이제 주파수 축 성분인 Y 퀀텀 스테이트로 변환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Y 스테이트도 물론 똑같은 베이시스 이제 J를 갖고 있고, 그 앞에는 이 개수 YJ가 붙을 텐데, 이 YJ는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개수 YJ의 꼴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방금 전에 봤던 그 discrete Fourier transform의 꼴과 뭐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여기 앞에는 그 신호에서 샘플링한 값인 xk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존재하는 이 콘스탄트 팩터, 그리고 뒤에는 j, j, 그리고 서메이션에 들어가는 k가 각각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는 이러한 discrete Fourier transform 자체는 클래시컬한데, 얘를 양자 회로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에 이제 이 오퍼레이터 꼴을 좀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산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이제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 양자 상태 푸사이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푸사이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얘를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 돌린애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적을 거예요. 이제 푸사이 틸다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J, 그러니까 베이시스 스테이트 J를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우리는 그 상태를 이제 J 틸다라고 적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한번 이 J 베이시스 스테이트 J를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한 J 틸다에 대한 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J 틸다는 다음과 같이 구해질 거예요.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사실 얘는 위에서 우리가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에서 보였던 얘와 정확히 동일한 식이니까 문제 전혀 없죠. 그럼 이제 이 J 틸다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 우리는 YL에다가, 그러니까 이 개수에 들어가는 YL에다가 이 YJ를 그냥 직접적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의된 YL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조금 복잡한 식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 가운데에는 그냥 YL인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YL까지 한번 대입을 해봤는데요. 이때 우리가 좀 자세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지금 베이시스 스테이트 J를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한 J 틸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메이션에 들어가는 k는 이 k하고 이 xk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k가 j랑 같지 않을 때는 xk는 0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는 지금 이 꼴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꼴을 빌려서 쓰면은 얘는 이제 k는 0부터 n-1 xk k를 쓰고 있는 건데, 당연히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으려면은 오타가 났네요.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으려면은 xk는 항상 0이 돼야 돼요. 만약에 j하고 k가 같지 않으면. 근데 만약에 j하고 k하고 같을 때는 xk가 1이 돼야겠죠.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그러면 j 틸다는 다음과 같이 이제 쓰여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쁘게 쓰여질 수 있고요. 그럼 이 예쁘게 쓰여진 게 지금 저희는 j 틸다에 대한 식을 쓴 거잖아요. 그럼 j 틸다는 지금 변환이 된 애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이 변환을 시켜주는 오퍼레이터 자체에 대한 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 원하는 이 오퍼레이터 U, Q, F, T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J에 대해서 J 틸다 하고 이제 여기에 또 K를 잡고 이 K에 대한 오퍼레이터거든요. 그래서 얘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의 오퍼레이터 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진 이제 오퍼레이터 꼴을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면서 한번 한 개의 큐빗이 있을 때 한번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해보는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큐빗이 있으면은 저희는 0 또는 1을 지금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가장 간단한 식, 다음과 같은 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스테이트 0 또는 1을 갖고 있으므로 이 n 자리에는 n은 2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서메이션은 이제 0 스테이트에 대한 이제 꼴, 그리고 플러스 1 스테이트에 대한 꼴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0 스테이트에 대해서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y0는 일단 이 파란색 식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j는 0인 거랑 동치잖아요. 그럼 j는 0이면은 다음과 같은 이 익스포넨셜 꼴들이 다 1로 이제 다 1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굉장히 조금 굉장히 쉬운 식이 나오고요. 얘는 결국에 1 오버 루트 2가 되죠. 그리고 y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지금 0 스테이트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0 스테이트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0 스테이트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k는 0이 될 거고, 따라서 이 익스포넨셜에 있는 이 jk의 곱은 언제나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y1도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고, 얘도 결국에 1 오버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에서 0이었던 애는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이제 푸리에 베이시스에서는 0 틸다로 나타나지게 되고, 0 틸다는 1 오버 루트 2 0 더하기 1 오버 루트 2 이제 1이 되므로 얘는 결국에 플러스 스테이트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똑같은 거를 그냥 식에다가 대입만 해서 1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놀랍게도 푸리에 베이시스에서 이제 오타를 냈네요. 1 틸다는 이제 마이너스 스테이트와 동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큐빗 시스템에 대해서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임의의 퀀텀 스테이트 psi는 일단 다음과 같이 주어질 수 있겠고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 퀀텀 스테이트 psi는 얘를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을 시켜주면은 알파 플러스 스테이트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스테이트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psi의 틸다로 바꿔주는 이 꼴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어제 보성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던 이 아다마르 게이트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 큐빅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봄으로써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이 이제 아다마르 게이트와 뭔가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원 큐빅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을 제대로 완전히 양자 회로로 구성하기 위해서 한번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전에 그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을 해주는 유니터리 게이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옴을 우리는 살펴봤었어요. 그러면 일단 x 틸다는 우리가 정의하기로 어떠한 퀀텀 스테이트 x에다가 이제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을 해주는 유니터리 게이트를 적용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식과 같은 게 적힐 수 있겠고요. 그럼 이 UQFT에다가 해당 유니터리 게이트에 저희가 아까 전에 구했던 이 유니터리 게이트의 꼴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베이시스 J와 X의 내적은 J와 X가 같을 때는 1이 나오지만 J와 X는 다를 때는 0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해당 베이시스는 서로 직교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에 그렇게 돼서 저희는 알 수 있는 게 J가 X랑 같아야지만 1이 나오고 J가 X랑 같아지지 않으면은 그에 해당하는 모든 텀은 다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서메이션은 J가 X인 값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y1부터 yn까지 굉장히 좀 기괴한 꼴로 적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의미한 거예요. 이제 y라는 어떤 이제 수가 있을 때 걔를 바이너리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y는 y1, y2 쭉쭉쭉 yn까지 이제 이진법으로 다 적게 된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5가 있으면은 얘를 이진수로 나타내 보면은 5는 4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 0, 1이 되겠죠? 예, 1, 0,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5는 1, 0, 1과 같은 꼴로 제가 y를 지금 표현을 해줬고 여기서 또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여기서는 분명히 멀쩡히 밑에 분모에 n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얘를 2의 n승이라고 바꿔줬어요. 네, 여기서 저는 그냥 단순히 n은 2의 n승이다를 가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주는 거는 그 이제 클래시컬한 프리에 트랜스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가정이고 그렇게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좀 타당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제 y는 y1, y2, 땡땡땡, yn까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얘는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얘도 큐빗 하나의 정보를 인코딩한다고 볼 수 있고 y2도 큐빗 하나의 정보를 인코딩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이의 모든 정보도 다 큐빗 하나의 정보를 인코딩한다고 보면은 이 y는 이 스테이트 y는 결국에 y1 큐빗 하고 y2 큐빗 그리고 쭉 해서 yn까지의 큐빗에 각각 독립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적어줬으면은 저희는 이제 조금 트릭을 하나 쓸 거예요. 그 트릭이 어떤 트릭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 110이라는 걸 적으면은 우리는 사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1 곱하기 100 더하기 1 곱하기 10 더하기 0 곱하기 1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거를 똑같이 y의 바이너리 레프레젠테이션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은 y는 y1 곱하기 2의 n-1승 더하기 y2 곱하기 2의 n-2승 해서 쭉 더해줘서 이제 yn 곱하기 2의 0승까지 이렇게 나타내 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내 주면은 얘네들은 결국에 조금 예쁜 꼴로 적어보자면은 k는 1부터 n까지로 적었을 때 yk에 곱하기 2의 n-k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y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얘를 고려해 볼 거예요. y를 2의 n승으로 나눠 본 거를. 그러면은 그냥 이 해당 식에다가 2의 n승으로 나눠준 거니까 결국에 y 나누기 2의 n승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또 하나의 좀 신기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지수 함수의 성질을 쓸 건데 지수 함수 안에 지금 서메이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각각의 서메이션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지수 함수로 나눠주고 걔네들의 곱셈으로 나타내 줄 수 있죠. 한마디로 얘를 이 지수 함수의 곱셈으로 다시 나타내 준 겁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 믿고 혹시 모르시거나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x 틸다를 여기까지 좀 잘 분해를 해봤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럼 이 x 틸다가 지금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졌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조금 신기한 트릭을 하나 쓸 건데 여기 앞에서 보면은 분명히 서메이션은 y가 0부터 n-1까지의 서메이션을 다 고려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y에 대한 서메이션으로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y의 각 자리수인 y1, y2부터 yn까지의 서메이션으로 다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분해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 분해를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분해를 해주고 꼴을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x 틸다는 x를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 해준 x 틸다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한마디로 좀 굉장히 좀 팬시한 꼴로 적었지만 얘는 그냥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x 틸다는 이제 마지막 식처럼 예쁘게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x 틸다를 저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줬는데 이 꼴을 보니까 꼴이 상당히 예뻐요. 꼴이 상당히 예쁜 게 각각의 큐빗에다가 유니터리 로테이션을 어떻게 잘 적용을 하면은 이 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한번 양자 회로를 잘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기 전에 앞서서 일단 하나만 코멘트를 하자면 이 1 스테이트 앞에 있는 모든 익스포넨셜에는 다 이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스테이트 x가 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이제 n번째 거에는 2의 1승, n-1번째 거에는 2의 2승, 그리고 첫 번째 거에는 2의 n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방금 전까지 x 스테이트를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한 x 틸다 스테이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줬으니까 얘를 양자 회로로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양자 회로로 잘 만들기 전에 그 어제 했을 수도 있지만
게이트에 대해서 약간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게이트에 대한 복습이라고 하기보다는 게이트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고 한번 갈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정의를 할 게이트는 이 유니터리 로테이션 게이트입니다. 좀 짧게 말해 이제 좀 짧게 쓰면은 걔를 이제 U 로트라고 쓰고 얘 밑에는 이제 아래 첨자 K를 쓸 거예요.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1 그리고 이제 다이아고널 성분에서 이제 두 번째 거에는 이렇게 앞에 콘스턴트가 붙고 1 나누기 2K 승이 이렇게 붙는 애를 저희가 이제 유니터리 로테이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딱 봐도 이제 큐빅 스테이트에서 0 스테이트는 가만히 있고 1 스테이트의 페이지를 어떻게 잘 돌려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걸 받으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유니터리 로테이션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컨트롤드 로테이션 게이트를 한번 잘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드 로테이션 게이트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은 얘는 직관적으로 하나의 큐빗이 컨트롤 큐빗이 되고 나머지 하나의 큐빗이 타겟 큐빗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컨트롤 큐빗이 0이면은 이 타겟 큐빗에 아무런 이제 게이트를 적용을 안 할 거고요. 만약에 컨트롤 큐빗이 1이면은 이 타겟 큐빗의 유니터리 로테이션을 취해주는 그러한 게이트로 저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그러한 C 로트 K 게이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걔는 이제 2x2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일단 첫 번째 주어지고요. 그리고 다이아고널 성분에서 두 번째 성분은 이 U 로트 K로 예쁘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정의한 컨트롤드 로테이션 게이트가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적는 게이트를 컨트롤 게이트, 두 번째 적는 이제 큐빗을 이제 타겟 큐빗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0xj 큐빗에 이제 컨트롤드 로테이션 게이트를 가해주면은 일단 컨트롤 큐빗이 0이니까 뒤에 있는 타겟 큐빗에 아무런 게이트를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0xj 큐빗에 C 롯을 취해주면은 그냥 0xj 큐빗이 그대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1xj 큐빗에다가 한번 컨트롤드 로테이션 게이트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컨트롤드 로테이션 게이트는 4x4 매트릭스예요. 4x4 매트릭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0, 0, 0, 1, 1, 0, 1, 1이 있고 0, 0, 0, 1, 1, 0, 1, 1이 있어서 지금 컨트롤드 게이트의 이제 위쪽 대각 성분을 생각해 보면 얘는 이제 1, 0, 0, 1이 될 거고 이제 나머지 이쪽은 다 0이겠죠. 그리고 컨트롤드 로테이션 게이트에 이제 두 번째 다이아고널 성분 U 로트 K를 여기다 적어 보면은 얘는 1, 0, 0, 2의 J 2파이 1 오버 2의 K승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C 로테이션 게이트를 1xj에 지금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xj가 일단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xj가 이제 0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1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xj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바깥에 곱해진 2의 j2파이 1 오버 2k 승이 곱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 다른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예쁘게 적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눈치가 빠르신 분은 딱 아실 수 있는데 지금 이 C 로테이션 게이트가 0xj에 취해졌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 C 로테이션 게이트가 1xj에 취해졌을 때는 이 익스포넨셜이 튀어나와요. 근데 얘는 저희가 아까 전에 x 틸다를 구할 때 나왔던 그 식에서의 우리가 원하는 비헤이비어랑 굉장히 일치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아, 우리가 C 로테이션 게이트를 이용해서 잘 게이트를 조합해서 만들어야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어려운 거는 우리가 원하는 x 틸다는 그 이제 익스포넨셜 안에 뭐 xj 여기서 보이는 이제 xj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래 스테이트였던 x가 그대로 등장을 하죠. 그럼 x가 그대로 등장하는 거를 어떻게 풀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n번째 큐빗인 이 0 플러스 익스포넨셜 페이지의 1 이제 이 텀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돼요. 일단 이 x는 아까 전에 저희가 썼던 트릭과 그 y에 썼던 트릭을 그대로 써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면은 이, 이 익스프레션은 이제 다음과 같은 꼴로 잘 분해를 시켜줄 수 있게 돼요. 이제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x에다가 이 얘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얘를 집어넣으면은 일단 x 원성분은 2의 n-1 곱하기 x1에다가 2의 n승을 나눠주니까 걔는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x2 성분은 2의 n-2 곱하기 x2에 2의 n승을 나눠줬으니까 x2 나누기 2의 제곱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이 꼴을 딱 봤을 때 조금 예쁜 게 저희는 지금 얘를 x1에 대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딱 생각을 했을 때 원래 아무것도 없던 그 0 베이스 이제 0 스테이트에다가 하다마드 게이트 H를 이제 취해주고 물론 컨트롤드 하다마드 게이트 H를 취해주고 거기에 이제 X2가 컨트롤 큐빅 역할을 하는 C 로테이션 2 왜냐면은 여기서 2의 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C 로테이션 2 게이트를 취해주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제 C 로테이션 N을 취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비록 저희는 지금 하나의 큐빗에 밖에 일단 게이트를 취해보지 않았지만 얘는 이제 다른 큐빗에도 결국에 거의 동일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잘 풀어서 쓰면 이제 다음과 같이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예시로 봤던 이제 x1 큐빗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를 취해주고 거기에 x2 큐빗이 컨트롤 큐빗 역할을 하는 u 루트 2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x3 큐빗이 있었겠죠. x3 큐빗이 컨트롤 큐빗 역할을 하는 u 루트 3 그리고 이제 쭉 가서 xn-1 큐빗이 컨트롤 큐빗 역할을 하는 u 루트 n-1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xn 큐빗이 컨트롤 큐빗 역할을 하는 이 u 루트 n까지 다 적용을 해주면은 이제 x1에 해당하는 이제 그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똑같은 비헤이비어를 x1뿐만 아니라 x2, x3 쭉 가서 xn-1, xn 큐빅까지 다 적용을 해주는 거를 이제 양자 회로로 잘 나타내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다음과 같은 양자 회로가 결국에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과 동치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분명히 x1을 h, u로트 2 쭉 해서 u로트 n까지 적용을 시켰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상태가 나왔었어요. 다음과 같은 상태가 나왔었죠. 근데 얘는 사실 이제 x1 자리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뒤에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저희가 지금 해당 회로로 지금 구현을 한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은
지금 오더가 다 이렇게 좀 반대로 뒤바뀌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은 이제 다음과 같은 꼴이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x1 큐빗에다가 이 회로를 적용하니까 다음과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자리에 있는 큐빗에 게이트들을 적용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온 거니까 이 오더가 수합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잘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제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은 이제 클래시컬 프리의 트랜스폼과 다르게 이 주어지는 식 자체는 똑같지만 얘를 양자 회로로 잘 조합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2큐빗에 대해서 클래시컬하고 퀀텀에 대해서 각각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클래시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이 식 있잖아요. 이 yj는 해서 딱 주어지는 이 식에다가 각각 값을 대입을 해서 한번 구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 1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럼 0, 1 스테이트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은 이제 세컨드 스테이트 스텝까지가 이제 이 회로에서 보이는 스텝이고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를 수합해주는 이제 게이트를 취해주면은 이제 0, 1 틸다에 해당하는 스테이트 얘하고 고전적으로 0, 1 틸다를 구했을 때 스테이트 얘하고 이제 동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한 퀀텀 프레이 트랜스폼이 어떻게 보면은 일단 이제 정확하게 잘 구현을 했다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퀀텀 프레이 트랜스폼까지 이제 잘 정리를 했는데요. 혹시 좀 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설명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이 제가 알고 있는 프리에 트랜스폼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예. 네, 일반적으로 양자역학에서는 프리에 트랜스폼을 할 때 카노니컬 퀀타이제이션을 하면서 거기서 카노니컬 페어를 찾고, 그래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포지션은 모멘텀으로, 그다음에 뭐 타임은 프리퀀시로 이런 식으로 프리에 트랜스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는 저희가 이제 큐빅 스테이트가 있고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도 저희가 카노니컬 페어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대신에 맞습니다. 네, 일반적인 베이시스 트랜스폼이랑도 다르게 저희가 큐빅 같은 경우는 각각의 큐빅 스테이트마다 probability amplitude가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relative phases 있는데 얘는 메저먼트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음, 마치 여기서 하고자 하는 퀀텀 프리 트랜스폼은 저희가 베이시스는 냅두지만 저희가 큐빅 스테이트에서 페이즈 디컴포지션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페이즈를 적당히 뭐 한 바퀴 돌면은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엔딩분을 한 다음에 각각의 페이즈 성분들을 각각의 스테이트를 어느 쪽으로 정렬시키느냐처럼 보이거든요.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일단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정말 질문이 너무 좋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일단 해주신 말씀은 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일단 다 정확하게 맞고요. 다만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이 나오면서 이제 포지션 베이시스, 포지션 스페이스, 모멘텀 스페이스를 이어주는 게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포지션 스페이스하고 모멘텀 스페이스를 이어주는 게 프리의 트랜스폼이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내재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리의 트랜스폼을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졌던 얘를 결국에 우리는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사실 얘는 discrete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디지털 컴퓨터로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디지털 컴퓨터로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를 양자 회로로 똑같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 해서 구현을 한 게 지금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렐러티브 페이지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제일 이제 신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저희가 그 이제 discrete Fourier transform 같은 경우를 하는 때에도 이제 저는 이제 정확한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주로 시계열 데이터,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Fourier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고 어떤 프리퀀시의 컴포넌트가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쪽으로 계산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예. 큐빅 스테이트는 우리가 뭔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그 단위를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물리량을 저희가 페이즈로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조금만 많이 더 되었습니다. 붙이면요. 프리에 예. 트랜스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 타임 프리퀀시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일단 쭉 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거 일종의 그게 이제 어떤 피리오딕한 텀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그래서 일종의 프리퀀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피리오딕한 그 펑션임을 가정을 하고 푸는 거잖아요. 프리퀀시라는 개념이 이렇게 그 프리퀀시마다 한 바퀴씩 돌아오고 이게 피리오딕 펑션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프리에 트랜스폼이 그 프리퀀시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숫자가 결국 큐비트가 2n개가 있으면은 0부터 2n까지의 넘버를 저희가 익스프레스를 할 수가 있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큐비트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도는 그러니까 한 제한된 숫자로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한개가 있으니까 일종의 이 안에서 이제 피리오딕 펑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페이지에서. 더 헷갈리는 표현인가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잘 너무 이해가 좋은 되었어요. 설명이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숫자에서의 피리오디시티를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프리에 트랜스 여기서 말하는 프리에 트랜스폼은 그런 얘기고 사실 포지션 모멘텀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하죠. 네.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편한 대로 하세요. 네, 그 퀀텀 스퀴징 관점에서 저희가 개수랑 그 그러니까 뭐 포톤 같은 거를 카운트할 때 포톤 개수랑 그다음에 이제 페이즈 정보가 두 쿼드러처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저희가 큐빅 페이즈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은 푸리에 트랜스폼이 굉장히 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혹시 좀 코멘트 해주실 거 없으실까요? 저 잠깐 딴 데 못 들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제가 이제 그 김진웅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그 개수랑 페이즈를 프리에 트랜스폼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큐빅 개수가 이제 어떤 그 해당하는 쿼드러처가 이제 페이즈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각 큐빗을 뭐 어떤 큐빗 상태에 몇 개로 쓸 건지 혹은 전체 중에 우리가 페이즈를 통해서 표현을 할 건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스퀴즈드 스테이트가 나와서 순간 당황을 했거든요. 제가 예, 그런 궁금하지는 개념이 않아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여긴 사실 제로 원이라서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고 이걸 페이스 스페이스로 표현을 하면 보존이 말씀하시는 페이스 스페이스가 어떤 페이스 스페이스인지 잘 예, 그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페이스 스페이스 그게 커리스pondence가 있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이제 클래시컬한 이제
항목에서 아이테마이즈된 4개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00, 01, 10, 11 스테이트로 표현을 하거나 이 경우는 제가 이제 각각의 스테이트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로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00에 한 개의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전체 스테이트는 00 하나로 나타나게 되고 대신에 각각의 스테이트를 저희가 서로 다른 페이즈를 가지는 모든 스테이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 오른쪽에 저희가 틸다가 붙어 있는 스테이트처럼요. 근데 여기서 서로 페이즈가 가리키는 방향을 저희가 주기를 갖고 돌려놨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페이즈 차이만큼 저희가 추상적인 공간에서 가리키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블로우스피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예, 그럼 혹시 더 코멘트 하실 분이나 뭐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딱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한 40분을 하는 거에 거의 근접하게 다가가고 있네요. 그렇지만 여기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까지 하셨으면은 사실 나머지는 믿기지 않겠지만 굉장히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한번 9시 5분, 10분 전까지는 끝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는데 이제는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U가 주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 U가 주어졌고 그 해당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U의 아이겐 스테이트 psi와 아이겐 밸류 이제 E의 J2 파이 세타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 세타를 소수점 t번째까지의 비트의 정확도로 한번 에스티메이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괄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의 회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은 인풋은 이제 T개의 0 스테이트 텐서 프로덕트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아이겐 벡터 psi가 이제 인풋으로 주어지고요. 아웃풋으로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2의 T승 세타 스테이트 텐서 프로덕트 psi가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딱 봐도 이제 이 얘를 각각의 비트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은 우리는 세타를 t번째 비트 애큐러시까지 잘 구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주어진 아이겐 벡터 psi는 전혀 손상이 되지 않고 잘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줄여서 QPE 양자회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풋 0의 t개의 텐서 프로덕트가 주어지고 나머지 한쪽에서는 이제 아이겐 벡터 psi가 있죠. 이때 각각의 0 큐빗에다가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를 저희는 각각 이렇게 적용을 시킬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 첫 번째 큐빗으로 컨트롤하는 이제 이 유니터리 로테이션의 2의 t-1승을 이제 퍼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psi가 이제 두 번째 큐빗을 컨트롤하는 유니터리 로테이션에 이제 퍼폼이 될 거고요.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t번째 비트의 큐빗에 이제 t번째 큐빗을 컨트롤 큐빗으로 갖는 애로 이제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돌리면은 이제 psi는 그대로 psi로 나오고 여기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온 각자 1번 큐빗, 2번 큐빗 쭉 해서 n번째 큐빗까지 이렇게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인버스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즉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 대거를 해주면은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질 거고, 얘가 이제 2의 t승 세타라는 스테이트로 주어질 거고, 이제 얘를 매조하면은 우리는 세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양자 회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고전적인 회로처럼 막 복잡하지는 않죠. 그러면 얘를 한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회로만 보고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일단 얘를, 이쪽 라인을 이제 first bit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이제 first bit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이쪽 비트하고 이 푸사이 비트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비트는 이때는 이제 전혀 이제 영향을 안 받으니까 걔네들은 무시하고 표현을 해보면은, 일단 0큐빗을 하다마드 게이트로 취해줬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 큐빗은 1 over 루트 2의 이제 0 스테이트 플러스 1 스테이트의 슈퍼포지션이 될 거고, 걔에 대해서 걔를 이제 컨트롤 큐빗으로 갖고 푸 사이에 유니터리 트랜스폼, 이제 얘를 취해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0 스테이트가 컨트롤 큐빗으로 있을 때 푸사이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고, 만약에 컨트롤 큐빗 1이 있으면은 푸사이는 이제 해당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이제 푸사이는 해당 유니터리 트랜스폼에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아까 전에 구했던 아까 전에 우리가 가정했던 이 식에 인해서 다음과 같은 페이지 인포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자세히 보면은 얘는 푸사이는 그대로 있어요. 0큐빗 쪽에도 푸사이는 그냥 푸사이로 있고, 1큐빗 쪽에도 푸사이는 그냥 푸사이로 그대로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0큐빗에 있는 푸사이, 1큐빗에 있는 푸사이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내면은 이렇게 되고, 그럼 나머지 안쪽 애들을 이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안쪽 애들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보시다 보면은 아까 전에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했던 그 결과랑 뭔가 좀 폼이 굉장히 비슷한 거를 좀 눈치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똑같은 거를 이제 두 번째 큐빗에 대해서도 해볼게요. 이제 저희는 얘를 두 번째 큐빗으로 받고, 이 두 번째 큐빗을 컨트롤 큐빗으로 하는 이제 유니터리 로테이션을 한번 취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그 첫 번째 큐빗으로 인해서 이제 잘 조작이 된 이 푸사이 큐빗에다가 이제 해당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컨트롤드 로테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두 번째 큐빗에 0이 컨트롤 큐빗으로 있을 때는 얘는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큐빗에 1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큐빗에 컨트롤 큐빗이 1이면은 이제 푸사이가 이제 얘를 토해내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를 토해내게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큐빗부터 이제 t번째 큐빗까지 모두 다 적용을 해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딱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얘를 저희가 좀 꼴을 바꿔서 써볼게요. 얘를 꼴을 바꿔서 써보면은 얘를 이제 2t 세타 나누기 2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두 번째 큐빗에 대해서도 이제 2t 세타 나누기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걔네들을 다 이제 모아봐 주면은 이 리절트에 나온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얘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x는 2의 t승 곱하기 세타에 대해서 QFT를 한 거랑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제 인풋 스테이트 X에 대해서 큐빗 이제 QFT를 취해주면은 얘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꼴이 X가 ET 세타일 때랑 똑같잖아요. ET 세타일 때랑 똑같잖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ET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까지 나온 큐빗들에다가 QFT 대거를 취해주면은 ET 세타가 나오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까지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약속대로 9시가 거의 다 다가오고 있고 이제 쇼어 알고리즘만 남았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없으신 걸로 알고 이제 쇼어 알고리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어 알고리즘을 설명하는데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인데요. 예, 그 앞에 슬라이드 CG 타입의 그런 페이즈 게이트들은 사실 앞뒤로 바꿔도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또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쇼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암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암호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이제 현대 암호는 그 어떠한 한 숫자 n을 이제 팩터링하기 어렵다는 거에 굉장히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제 암호 체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팩터링 하고 싶은 숫자가 n이라고 했을 때 이제 고전적으로는 이 익스포넨셜 꼴로 주어지는 컴플렉시티를 지니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 제너럴 넘버 필드 시브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막 굉장히 숫자가 막 복잡한데 이거는 다 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 지수 함수가 이 컴플렉시티에 들어간다만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이 지수적인 이제 컴플렉시티를 지내는데 우리가 이제 양자 알고리즘을 쓰면은 이 양자 알고리즘인 쇼 알고리즘을 쓰면은 이 지수 함수가 딱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저희가 딱 볼 수 있는 거는 양자 컴퓨터를 쓰면은 우리는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을 얻을 수 있겠구나를 딱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쇼어 알고리즘이 모두가 다 이제 쇼어 알고리즘의 각 부분이 다 모두 다 양자 컴퓨터에서 돌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거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피리어드를 찾는 딱 그 한 파트만 딱 이 2번 파트만 딱 양자 컴퓨터를 쓰면 되고 나머지 파트는 다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다 프리 프로세싱, 포스트 프로세싱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쇼어 알고리즘 이제 그러니까 팩터링 그러니까 숫자 n을 팩터링하는 문제는 일단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로 1하고 우리가 팩터링 하고 싶은 숫자 n 사이에 있는 어떠한 임의의 숫자 a를 골라요. 그럼 그 숫자 a를 골랐으면은 그 고른 a하고 팩터링 하고 싶은 n의 최대 공약수가 1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1이 아니면 다시 뽑아요. 1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우리가 고른 숫자 a하고 팩터링하고 싶은 숫자의 n이 이제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면은 그때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이 함수 f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해당 fx 함수는 우리가 고른 a의 x승을 취해준 거에다가 모듈로 n을 취해주는 함수가 이제 fx 함수인데요. 얘의 주기 r을 찾는 거예요. 얘는 물론 고전적으로도 가능하고 양자적으로도 가능한데 양자적으로 하는 게 훨씬 이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찾았을 때 찾은 피리어드 r이 홀수면은 다시 첫 번째 스텝으로 가고 다시 a를 뽑고 그리고 또 이렇게 뽑은 r이 만약에 a의 r 나누기 2승이 마이너스 1 모듈로 n이면은 다시 스텝 1번으로 갑니다. 만약에 이제 3번하고 4번 스텝 모두 다 이제 통과를 했으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요. 이제 A의 R 나누기 2승 더하기 1하고 N의 최대 공약수하고 그거의 마이너스 1의 최대 공약수는 모두 우리가 팩터링하고 싶은 숫자 N의 non-trivial한 팩터들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1번하고 3, 4, 5번은 지금 저희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왜 동작하는지는 당장 저희가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저희는 양자 컴퓨터로 풀 수 있는 2번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피리어드가 무엇인가? 사실 여기서 나오는 피리어드가 굉장히 막 특별한 피리어드는 아니고요. 피리어드가 만약 R이라고 하면은 걔는 fx 더하기 R이 fx와 같게 하는 가장 작은 R인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정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장 작은 양의 정수 R이 이제 피리어드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저희가 뽑은 수가 3이고 이제 팩터링하고 싶은 숫자 n이 5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0는 일단 fx가 a의 x승 모듈로 n이니까 f0는 1 모듈로 n이니까 당연히 1이겠죠. 그리고 f1은 3 모듈로 5니까 3일 거고 f2는 9 모듈로 5니까 얘는 4가 될 거예요. 그리고 f3은 3의 3승인 27 모듈로 5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f4는 3의 4승 즉 81 모듈로 5니까 얘는 1이 될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 f0은 1하고 f4는 1하고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의 피리어드 R은 4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 한 중학 수학 정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쇼어 알고리즘이 이제 빛을 발하는데요. 쇼어의 아이디어는 어떤 거였냐면은 만약에 이제 해당식을 만족시키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U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쇼어는 여기다가 만약에 UY는 AY 모듈로 N에다가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면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들릴 땐 역시 예제를 풀어봐야죠. 그래서 저는 A는 3을 두고 N은 13을 두고 Y는 한번 1을 두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U1은 3 모듈로 13이니까 얘는 3이잖아요. 그러면 U1에다가 또 U를 이제 작용시킨 U 제곱 1은 이제 3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줘야 되니까 9가 되고 9 모듈로 13이니까 9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인 U3승 3은 27 모듈로 3이니까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결국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1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피리어드 R은 3이 됨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을 한번 캐치를 해보자면은 이러한 이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U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U의 아이겐 스테이트 U0는 다음과 같이 한번 잘 중첩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죠. 이 U에 U0를 해주면은 당연히 뭐 그냥 U0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지금 A는 3, N은 13, Y는 1인 그 경우에만 생각을 해보지 말고 얘를 좀 일반화를 시켜보자면은 이제 U0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U0가 너무나 잘 작동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보면은 U 유니터리 매트릭스 U를 U0에 퍼폼을 해주면은 똑같이 그냥 U0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이 위상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머리를 써봐서 이제 U1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서 U0와 딱 달라진 거는 이 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 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U1에다가 U를 퍼폼을 해주면은 이 앞에 들어간 페이지 인포메이션이 한 칸씩 밀리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면은 여기에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주면은 우리는 R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뭐 U1을 딱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제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을 돌리면 쇼어 알고리즘이 풀리는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스테이트 U1을 만들려면은 저희가 R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저희는 R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쁜 스테이트 U1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스테이트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US라는 스테이트를 생각할 건데 얘는 U1을 살짝 더 제너럴라이즈해서 R분의 K가 아니라 여기서 쓰이는 R분의 K가 아니라 R분의 SK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그러면 US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면은 이제 R분의 S를 구할 수 있으니까 뭐 된 건가 싶기도 한데, 사실 여기서도 뭐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을 돌리고 싶지만 이 해당 스테이트 US조차도 R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돼버려서 그것도 실패를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좀 재밌는 걸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1 스테이트는 US의 다음과 같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로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그냥 1 스테이트를 먹이면은 US 스테이트의 중첩 상태니까 결국에 그냥 US 스테이트를 준비할 필요 없이 1 스테이트만 준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1 US 스테이트에 대한 슈퍼포지션 꼴로 나타냈잖아요. 그럼 거기다 U를 이제 해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꼴이 나오고, 이제 다음과 같은 꼴이 나왔으면은 여기에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을 해주고 그거를 메저먼트 해주면은 어떠한 S에 대해서 이제 페이즈 정보 S 나누기 R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물론 그거의 정확도는 ET 플러스 1 비트까지만 제한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을 썼으니까. 그러면은 이 페이즈 정보를 얻었으면은 저희는 이제 continued fraction이라는 이제 좀 클래시컬 알고리즘을 쓰면은 이제 피리어드 R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돼서, 저희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쇼어 알고리즘을 양자 컴퓨터에서는 다 푼게 되겠죠. 그게 이제 쇼어 알고리즘의 양자 컴퓨팅 파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레퍼런스는 일단 퀴즈키 텍스트북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고요.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다른 레퍼런스로는 이제 마이크 앤 아이크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 코멘트도 매우 환영입니다. 예. 혹시 있으실까요? 예. 혹시 박수인가요? 아니면 손인가요? 박수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좋은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쇼 알고리즘을 쉽게 배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코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예, 긴장이 되지만 예.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US를 쓰는 이유를 살짝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이유는 저희가 U1 스테이트를 쓰면은 사실 그 피리어드 R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아낼 수 있었지만, 근데 우리는 U1 스테이트를 전혀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실험적인 상황에서. 왜냐면은 U1을 준비하려면 피리어드 R을 알아야 되니까. 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를 알아야 되니까 U1을 준비하지 못하고, US 또한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였어요. US 또한 US를 준비를 하려면은 R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US를 준비를 못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1 스테이트는 여기에 주어지는 이 1 스테이트는 US의 슈퍼포지션으로 주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1 스테이트만 넣어주면은 US의 슈퍼포지션이 이제 인풋으로 딱 들어간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페이즈 파일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US를 썼다고 보기보다는 이 1 스테이트를 넣었는데 걔를 US를 통해 해석을 했다고 보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아, 좀 더 예, 예. 슬랙에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주시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1 스테이트가 그 US로 프리 트랜스폼이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요, 프리 트랜스폼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1 스테이트 자체는 1 스테이트인데 얘는 US 스테이트의 그냥 중첩 상태로 나타내진다 라고 그냥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요 1 스테이트가 앞에서 나왔었었나요? 예, 저희가 여기서 정리를 했었죠. 이렇게.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예. 그 정확도가 ET 플러스 1비트라는 게 그 어떤 건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으로 가보면은 일단 저희는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을 쓸 때는 이러한 저희를 도와주는 도우미 비트를 쓰게 되잖아요. 도우미 큐비트를 쓰게 되는데 얘네들을 저희는 각각 측정을 해서 결과를 알아내죠. 측정을 해서 결과를 알아내다 보니까 저희가 무한대의 정확도로 페이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얘네 이제 t 비트까지의, 그러니까 ET 플러스 1 비트까지의 정확도밖에 저희는 이제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거 좀 잘못 쓴 것 같기도 한데요. 교수님 혹시 제가 맞게 썼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에서 T계 이제 좀 엔칠러 큐빗을 이용하면은 ET 플러스 1 비트까지의 정확도를 저희가 담보할 수 있다라고 적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일단 확실한 건 제가 ET 플러스 1비트였는지 T비트까지의 정확도였는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한정된 정확도까지밖에 저희가 못 구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T가 큐빗 개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예, 엔칠러 큐빗의 개수죠. 네. 그러니까 그 개수에 따라서 정확도가 제한이 되면은 뭐 그만큼 여러 번 측정을 해서 그 그러니까 여러 번 측정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제한이 여러 개 된다는 게. 측정하시면, 여러 개 측정하면은,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큐빗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게 되겠죠. 이상적으로는. 그럼 실제로 그 쇼 알고리즘 통해서 요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는 그 약간 숫자의 범위를 계산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렇게 큐빅 개수를 많이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지만 큐빅 개수를 늘리면은 이제 게이트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이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디코헤런스에 영향을 받게 돼서 그거에 살짝 정확도하고 디코헤런스의 트레이드오프를 맞춘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좀 마무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그냥 이야기로는 큐비트 숫자가 더 많아져야겠죠. 숫자가 커지면. 저 일단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정확한 그 프리시전 필요한 큐비트 숫자는 제가 잘 몰라요. 제 머릿속에서 지금 딱 튀어나오진 않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해주신 김진웅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녹화한 거는 보여드리고 이제 강연자분 허락받고 제가 공유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셔서 더 남아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